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모셨는데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난번 단독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신 이홍기 현 한일회장께서 제출한 모든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등록을 완료하고 접수를 완전히 끝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서류를 심사한 결과 아무런 지난번 선거 공고, 여기 아직도 붙어 있네요. 신문에 전면 광고가 난 선거 공고에 12개 항목이 있어요. 12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추천인 거의 500명에 가까운 추천인 중에서 회비를 내신 분이 한 35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선관위원들이 이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BI 클리어런스 그것까지 완전히 확인을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확인이 돼서 일단 등록을 완료하고 그걸 우리가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된 거를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4대와 35대 때는 우리 옆에 김일홍 회장님 계시지만 당선증을 등록이 완료되고 점검이 끝난 이후로 5일 이내에 그걸 당선증을 교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공교롭게도 이홍기 회장이 한인회장대회가 한국에서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있어가지고 출타하시게 됐고, 저 또한 돌아오시기 전에 세계 한상대회에 이미 수개월 전부터 등록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그걸 여행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오늘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거는 뭐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플렉시블하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 당선증을 우리 선관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 이름으로 이렇게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아니 저기 일단 드리고 나서 드리고 나서 다른 얘기죠. 예. 아니 뭐 당선증을 드리고 나서 혹시 기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자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회장님도 또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리 오셔가지고 서서 그럴까요? 들으면서 읽어주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높은 사람 오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가 여럿이 움직이는 거라. 지금 앞에 마크 있는 데가 지금 밖에? 그래, 옛날 왕이지. 당선증. 당선인 이홍기, 사이먼 H. 리. 위 사람은 제36대 어틀란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36대 어틀란타 한인회장 선거 선출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여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어틀란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승, 부위원장 김일홍, 간사 김성관, 위원 크리스킴, 손주남, 송미숙, 박상복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당선증을 받으셨으니 한인 회장님이 소감. 예. 소감하고 한인 회장님이 36대 한인 회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저쪽 앉으시면 돼요. 예. 끝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못다한 뭐 거의 1년을 일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벌려놓은 일을 아직도 마무리 못한 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마음도 많이 힘드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 별의별 말씀 다 듣고 정말 송구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우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부위원장 비롯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을 하면서 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 전직 회장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그걸 픽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일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던 일, 특히 노인 관계하고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흩어져 있는 동포 여러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동포 사회 네트워크 관계, 또 차세대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더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말 맞다나 과욕을 부리게 됐고 노욕인지 노욕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식의 우리 동포 사회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동포 사회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 다시 연임에 출마하게 된 제 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자님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언론에서 뭐 취재 거부도 하는 거 그래서 그 회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언론에서 뭐 회칙 45조 사항에 의거하여 뭐 찬반 투표가 돼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 회칙에는 45조 사항이라는 문구는 없어요. 45조 사항은 없고 42조 사항인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그 기사에는 45조 사항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어쨌든 뭐 오타라고 쳐도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셔야 되고 42조 사항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준 받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34대라든지 35대에서도 단일 후보 때는 저희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여기도 보면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은 신문에 보니까는 왜 11월 4일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총회의 소집 권한은 회장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를 갖다가 소집하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 회장님한테 총회를 소집해달라는 그런 우리가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회장이 그 날짜를 가장 모이기 좋은 그런 우리 동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해서 총회를 소집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여태까지 연말에 정기 총회 때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무슨 거수를 한다든지 무슨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대 때도 참석 인원한테 의견을 물어서 저는 박수를 받는다든지 기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 때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요 문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인식을 하고 그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제가 한인회장 할 때 34대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그 공탁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다가 본 소송에 들어가서는 그걸 빼버렸어요. 공탁금은. 왜? 서약서가 있고 안 받겠다는 그런 저희가 다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뺐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그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구가 들어간 걸로.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가 그 법정에서 직접 다툴 때 이 문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기사를 쓴 당사자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고 재판 3판으로 해서 34대 때 35대 때에도 제가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말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소송 과정에서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5대도 똑같이 요번이랑 했는데도 그때도 언론에서 말이 없었어요. 단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특정 뭐 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격이 되면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자격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갖다가 이후에 뭘 고쳐가지고 뭐 자격을 안 되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선거 공고가 나갔고 그런 자격에 대한 모든 게 클리어하게 나간 이후에 당사자도 등록하겠다는 사람도 그걸 다 보고 서류를 받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네가 저기 할 것 같으면은 전에 선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42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총회 소집을 회장한테 현직 그렇죠. 회장한테 예. 했는데 예. 회장님은 그러면은 왜 11월 4일에 소집을 안 하겠다고? 아니 우리가 안 했죠. 왜 안 하신 거죠? 11월 4일. 그건 아직도 안 됐으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해도 돼요. 부탁을 청원을 하면은 저기 하면은 이렇게 당선증을 줬으니까 또 당선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받기 전에 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요. 예, 전에도 제가 2번 할 때도 공고와 동시에 그때 당선증을 줬어요. 그 확정과 동시에. 예. 그 선거 신문에 공고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당선증을 여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그럼 이걸 인준을 받겠다. 우리가 이제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선거가 저기 하고 나서 회장님이 한국에 가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선증을 주면서 정식으로 이제 저기 회장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총회를 소집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그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해야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총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총회를 11월 4일에 소집된다고 예정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 회장님이 아니요. 그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가 건의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아니 우리가 이제 오늘 회의 중에 건의를 할 거예요. 근데 연례적인 통례로 봐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연말에 우리가 한인회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민폐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끼쳐서도 안 되니까 뭐 2번, 3번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총회 할 때 우리가 뭐 그때 총회 시에 하든지 총회 바로 전에 하든지 총회 바로 후에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총회 그렇죠? 소집권은 이제 그 회장님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날짜를 며칠 날 해줄 수 보통 연말에 잡았으니까 뭐 하여튼 편하신 대로
또 네, 지금 저 동포들이 의뢰를 주셨고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모이기 이사장님하고 날짜를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네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관례대로 거의 저기 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매년 여기 송년 때 동포들과 함께 잔치와 그날 겸해서 축제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저기 확률이 거의 클 것 같습니다. 네. 날짜는 이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오늘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사회 오늘 성관의 요청에 의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연말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연말 그 관리들이 이렇게 아, 그렇게 할 때, 해왔어요. 네, 여태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고요. 네, 네. 또 관례대로 동포들이 두 번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예 문제가 민폐를 많고요. 끼쳐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들 편한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여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여러 가지 마세요. 아니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아유,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았다 그러면요. 네. 아니, 이거 다 실제로. 무효돼.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자격이 해석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아니 겸손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표현이 그렇게 되죠. 네네네. 하여튼 뭐 우리 육 이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상하 양쪽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 기자, 모 유진 보내오는 거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없애버렸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지웠다고. 왜냐면 괜히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할 일을 못해요. 우리는 정도를 걷자는 거예요. 올바로. 이게 순수하게 동포사회의 화합과 협력을 기하는 미래 발전을 위한 이걸 우리가 다음 차기 회장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세우기 전에 무슨 좋은 안건이 들어와서 그걸 고쳐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두세 건은 또 고친 적도 있죠. 뭐 첨부를 뭐 접수비를 받자. 그거 뭐 안 봐도 좋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뭐 하는 적이 있고. 그러면 5만 불에다가 1,000불은 서류 접수비로 해서 따로 받으면 5만 1,000불이 되지 않느냐. 5만 불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선관위원들이 전원일체 합의하에서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많은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택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간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떤 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뭐 불협 화음도 많이 있었는데 가장 불협 화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일 회칙과 시행 세칙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면서 소란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시행세칙과 한인회칙을 조만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탤 거는 4명만이 뭐 회비를 전부 다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수십 명이 돼요. 넘어요. 그렇고 이런 쓸데없는 거짓 보도를 하면서 계속 큰 목소리를 높여가는데 그분들의 그 양심의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 나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한인 사회의 장래를 위하고 또 화합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 규칙을 세워놨는데 그걸 억지로 뜯어 고쳐서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순응해서 뭐 2년 세월 잠깐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실하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애쓰다가 다음에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나와도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면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왜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좀 오픈을 하시고 오픈 마인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로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좀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또 다음에 본인이 또 선관위가 또 오니까 2년 후에 그렇죠? 그때 본인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혹시 그 규칙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규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기자회견을 2번, 3번 해서 이렇게 비토한다는 거는 그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경고드리고 진짜 그분이 그런 분들이 후보로 생각했던 분들이 한인 사회를 걱정하는 그 뭐가 있다면은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다음에 더 가깝게 이렇게 한인 사회하고 이렇게 친숙하게 협력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들의 선관위의 바람입니다.